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일 신여 두 번째 기사 1478년 성화 14년 이조의 전교하기를 장례원과 한성부는 송사를 판결하는 관서이므로 그 낭청은 가리지 아니할 수 없으니 욕조에서 나가는 수령의 예의에 따라 겨울에 구애하지 말고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 길보를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박양신을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여호를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으로 이순숙을 통정대부 행 강릉 부사로 손계량을 통정대부 행 안주 목사로 김유환을 통정대부 정주 목사로 김순신을 가선대부 행 의주 목사로 오상을 통정대부 행 강계부사로 김치형을 통정대부 행 귀성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창성군 한치형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어미가 연로한데 아우 한치량이 김제 군수로 외방에 나가 있으므로 신이 홀로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성절사에 임명되어 중국 서울로 가게 되어 모시고 복양할 사람이 없으니 청컨대 한치량을 경직으로 바꿔주시든지 만일 안되면 경기의 수령으로라도 바꾸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직으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4일 개현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유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날 본부에서 김자정을 사역원 부제조에서 파면하도록 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윤호를 얻지 못하여 결망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한데 이조는 직분이 전주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김자정이 비록 하늘을 대략 안다고 하더라도 본주의 참의로서 비엄하지 않고 스스로 천거하였으니 모람함이 너무 심합니다. 차득참은 또한 상품 당상관으로 해민서의 부제조를 제수하였는데 무릇 제조는 한 관사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낭리를 출척함으로 책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명망이 오래도록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차득참은 본래 의류로서 평소에 사람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조가 되었으니 평소에 이름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조가 되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날의 같은 무리들로서 즐겨 어려워하고 복종하겠습니까? 하물며 사여군과 해민서의 부제조는 대전에 실린 것도 아닌데 이제 만일 가볍게 변경한다면 신등의 국가의 헌장이 이로부터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발약은대 김자정과 차득참을 제조의 직에 빨리 물러나게 하시어 헌장을 준수하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데 모름지기 사람의 기량이 마땅함을 요하는 것이지 말을 통역할 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이를 통역하는 데 써야 할 것이요 의방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이를 의운으로 써야 할 것이다. 가령 이 양생을 해민서에 있게 하고 대사원으로 사역원 제조를 시킨다면 능히 소임을 감당할 것인가 하였다. 위조판서 강희맹에게 말 한 피를 내려주도록 명하였으니 원자가 그때 강희맹의 집에 한동안 있었는데 항상 준말을 보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려준 것이다. 전주는 전형하여 주의함이다. 관리의 임명을 위하여 직임에 합당한 인물을 가려 임금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평안도의 유민들이 처자를 이끌고 보재원에 와서부터 살고 있습니다. 함으로 명하여 곧 불러서 물으니 송수산 등 45인이 공수를 하여 말하기를 본래 경상도 성주에서 살았는데 얼류년부터 변방으로 이사하였다가 그 뒤로 평안도 안주에 살고 있습니다. 본도는 여러 해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는 우박으로 곡식이 모두 상해서 비록 수령이 진휴를 해도 사람마다 다 배를 채울 수 없어 서울로 가서 걸식하여 수림을 면하고자 한 것이고 몰래 도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해당 관서에 진급하도록 명하고 집이 김충병을 평안도로 보내 유의하는 임무를 추세하게 하였다. 아울러 안주의 관리들을 구문하고 인하여 경기, 황해도, 강원도, 영안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만일 평안도의 사민으로 유망한 자를 만나거든 각기 소재관에서 존무하고 진율하고서
급속히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관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제 박양신을 병조 참지로 삼았는데 박양신은 일찍이 평안도의 조전장으로 있을 때 수호를 조심하지 아니하여 노기로 하여금 국경을 침범하게 하였고 그때 사로잡힌 사람의 수를 숨겨서 주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전한 모양으로 과장하여 천총을 쏘겨 이품의 풍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간사하고 기망한 죄는 죽어도 남는 허물이 있을 터인데 전하께서 고용하시어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조차 다시 외방에 내어 보내다가 얼마 안 되어 서용하시고 이제 또 참죄의 벼슬을 주셨습니다. 박양신이 비록 무죄로 쓸만한 사람이라고는 하나 그의 하는 바로 보면 바로 간사하고 기망하는 사람입니다. 서반의 현주를 제수하는 것도 분에 이미 넘치는 일인데 하물며 정조의 자리에 앉히는 일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그의 직을 받고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교하기를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였다 하여 종신토록 서용하지 않는 것은 옳지야 못한 일이므로 박양신을 이미 서용하도록 한 것이고 이만한 무사는 얻기가 어려운데 어찌 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정조는 비록 좁게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자신에게 큰 흠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박양씨는 천총을 무망하여 심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청컨대 그의 직을 바꾸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노기는 적의 기병을 말한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6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금년에 큰 비가 온 뒤에 갑자기 가뭄이 드니 연사가 장차 흉년이 될 듯하다. 흉년에 대비할 정책을 미리 조치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사관한 대사관 안관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박양신의 직책을 바꾸시도록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6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김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제 도청부 도사 정성년을 정평도호구사로 김제군수 한치량을 전설사 수로 장화군 주부 김신행을 본부 감찰로 감찰 2회를 중익부 도사로 삼았는데 관작은 국기의 중기이므로 진실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서찰을 뛰어넘어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년은 금년 봄에 도사를 제수하고 얼마 안 되어 도호부사로 뛰어넘어 제수하였으니 조정안에 어찌 직질에 걸맞는 사람이 없어서 반드시 정성년으로서 주의하겠습니까? 또 수령은 반드시 모름지기 6기를 기다려서 19, 10상이 5사람 안에 든 뒤라야 비로소 승천할 수 있는 것인데 한치량은 군수로서 겨우 1기를 넘기고서 곧바로 정사품에 올랐습니다. 1B의 안에서 덕천군수 민회건과 선천군수 박종훈은 다 고가 차서 갈아주어야 마땅한데 민회건은 빈자리가 없다고 하여 상관으로 만들고 박종훈은 상의원 판관으로 낮춰 제수하시니 한치량은 무슨 공로가 이 두 사람보다 지나친 것이 있어 볕을 주시기를 이렇듯 서로 동떨어지게 하십니까? 5고 3고 2고 한 자 중에 하나만 중이어서는 오직을 제수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히 전장에 있는데 김신행은 먼저 번에 장학은 주부 벼슬에 있었고 지난 추등 동등의 고에서 중이었는데 이제 감찰 벼슬로 오르시니 나라의 법이 매우 어긋납니다. 천직하고 서용할 때 세굴에 구애하지 아니함은 현능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인데 이 회는 지난해 12월에 성공관 직장으로 있다가 사옥은 주부로 올라왔고 얼마 안 되어 감찰로 올랐으며 또 얼마 안 되어 도사로 승직되었으니 이 회와 같은 사람 무슨 현능함이 있어 참 외로서 반년사이 벼랑간 오품직에 이르렀습니까? 이것은 다 영전을 위월하여 임용함에 마땅함을 이룬 것으로 전조에는 반드시 그 나름의 정상이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청컨대 정성년의 등의 직을 곧 파하시고 아울러 이조의 관리들을 탄핵하시어 그로써 외람되게 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잔교하기를
한치량의 형 항치형은 중국 서울로 가게 되는데 노무를 봉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고 옮기도록 명한 것이지 전도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정성년은 일찍이 첩정을 지냈으며 이회가 방주 감찰로서 승직한 것은 예사인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만 김신행만은 바꾸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9. 10상은 벼슬아치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이다. 경관은 각 청의 장관, 지방관은 감사가 해마다 2번씩 그 근무 성적을 고사하여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눌 때 동일한 직에 있는 사람이 5해 동안 늘 상급의 성적을 얻을 때를 일으키는 것이다. 1. 비는 동일한 비준이고 산관은 실제로 맡아보는 직무가 없는 벼슬이다. 우직은 현직보다 높은 벼슬이다. 참 외는 칠품 이하의 품계이다. 성주시로 94권 성종 9년 7월 6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송 당당부원군 한명의 조화의정 심야 파천부원군 윤사헌 광산부원군 김국강이와 쌀이기래 신등이 삼가득근대 평안도의 안주로 전가 사변해 사람들이 많이 유망했다고 하니 마음에 몹시 놀랍습니다. 신들이 생각한데 안주는 땅이 기름져서 가뭄과 홍수에도 재해를 입지 않는 곳인데 저 사람이 속으로 고향을 그리워하여 연사가 흉년이 들었다고 핑계되어 도망하여 온 것이니 지금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본받아 마침내는 금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한 사람을 징계하여 민심을 안정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수령의 자목하는 정상을 살펴보고 그 도산한 책임을 알아본 뒤에 죄를 지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정창성 등이 또 아뢰기를 새로 죄수한 정주 목사 김유한과 안주 목사 송계량은 명색은 비록 무신이나 실은 무죄가 없으니 청컨대 받고 제수하소서. 그리고 관계부사 이돈인과 의주 목사 한천손 및 위원군수 김승은 지금 비록 이미 갈렸으나 이 두 사람은 모두 무사에 능하니 그대로 오랑길을 막도록 머물러 두었다가 명년봄을 기다려서 수자리를 파하고 제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자목은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여 다스립니다. 성종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6일 얼축 5번째 기사 의금부도사 홍호를 평안도에 보내어 관찰사 이팔을 잡아오게 하였다. 성종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6일 얼축 6번째 기사 김헌을 자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이서장을 가선대부 행 첨지 중추 부사로 현석규를 자헌대부 평안도 관찰사로 박휘를 통정대부 행 안주 목사로 이괭을 통정대부 행 정주 목사로 이정량을 통정대부 행 김해 부사로 한천손을 통정대부 행 의주 목사로 이돈인을 통정대부 행 강계 토사로 김계종을 통정대부 행 귀성 부사로 삼았다. 성종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유 등이 차자를 올려 정승년, 한치량, 이회 등의 관직을 바꾸도록 청하고 아우러 이주의 관리들을 탄핵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성종의 전교하기를 대저 문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현능한 것은 아니고 무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현능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육조의 판서는 한조의 일을 총괄하여 다스림으로 무인은 진실로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만일 찬판 이하라면 문무가 교체해도 안 될 것은 없다. 요즘 전조에서 주의하며 문신만을 쓰니 사람을 쓰는 방도에 어긋남이 있다 하였다. 주하승지 박숙진과 좌부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예조 이외의 다른 조의 판서는 문신과 무신을 번갈아서 쓰는 것이 예사인데 참판이와 낭청은 문무를 교차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뜻으로서 전제를 초하여 가져오도록 하라 하였다. 박숙진과 김승경이 추하여 아뢰기를 문신은 안을 다스리고 무신은 밖을 방하니 문무는 진실로 어느 한쪽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조에서 주의할 때 문신만을 치우치겠으니 이는 사람을 쓰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참판이하는 문무를 교체하도록 하여 그로서 현능한 사람을 인용하는 길을 넓히소서 하였다.
도선지 손순효와 오구승지 이경동이 말하기를 신들이 생각한데 문물을 교체하는 법을 나라에서 바야흐로 시행하고 있는데 하필 이 법을 따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제 만일 이 법을 세웠다가 무신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면 법을 세운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고 또 무인들이 자기의 현부를 헤아리지 않고 모두 다 등용하기를 희망해서 마침내 재수박지를 못한다면 반드시 분한을 품을 것입니다. 고려 때 문신으로서 서반의 직을 삼고 무신으로서 대간을 삼기도 한 것은 단지 무신이 걸로함으로 그 마음을 위열시키기 위한 일뿐이었습니다. 신등은 이런 법을 세우지 말기를 원합니다. 다만 전조에서 무신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가려서 주의한다면 무인은 저절로 기용이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물을 아울러 쓰는 것은 옛 방도이니 비록 이 법을 세운다 하더라도 어찌다 무신만 쓰게 되겠는가? 이는 반드시 무신들이 자기 지위를 빼앗기게 될까 두려워서 하는 말일 것이다. 하였다. 이경동이 말하기를 신등이 어찌 이런 마음을 품고서 아뢰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당상관은 내가 그의 현부를 알지만 당하관은 어찌 능히 다 알 수 있겠는가? 반드시 임용한 연후에야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손순효가 아뢰기를 만일 이 법을 시행한다면 대전에 이른바 이조의 예조 병조의 당하관은 문신을 병용한다고 한 법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날 문무 교차의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조 예조 병조의 당하관 이외에는 진시로 지장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신은 분주하여 여가가 없이 노고가 심한데 그 관직을 제수함에 있어서는 서반의 7, 8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신은 모두가 청요한 자리에 있다. 나는 생각한데 이 법이 한번 서교되면 무신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비록 수고롭고 괴로우나 다른 날 우리도 또한 요로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반드시 명예와 절개를 힘써 다할까 왕사의 힘을 합할 것이다. 또 지금 육조의 난관들은 문신이 아니면 반드시 승음이 된 자로서 나는 무인으로 이직을 얻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선지에 먼저 대전의 법을 인용하여 임용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제수한다고 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말이 옳다 하고 인하여 이조에 전지하기를 대전 안에 이조, 이해조, 병조의 당하관은 문신을 아울러 등용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육조의 당상관 및 호조, 형조, 공조의 난관은 문무를 교대하여 등용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내가 육조를 보니 문신이 많이 있고 간혹 승음한 자가 있을 뿐이고 일찍이 한 사람도 무가를 거쳐서 옳은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에 사람을 등용하는 도리라고 하겠는가. 이제부터는 주의함에 있어 무신으로서 소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널리 가려서서 나의 문무를 병용하는 뜻을 넓히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문무를 병용하는 것은 진실로 좋으나 이로써 무신들 가운데 추한하고 무식한 자들이 청요한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광관하고 패직하는 일이 반드시 이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고 못할 것이다 하였다. 걸오는 성질이 거세고 무례합니다. 승음은 특별히 엄관으로 임용됩니다. 추한은 거칠고 사나웁니다. 광관은 직무를 게을리합니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뒤로부터는 국기일과 취재하는 날에는 다같이 형사를 아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 소보 원무 안예주 소조천 미작수 평지평 풍주수 대우 친번 대마주 태수 종정국 국분사 주지승 숭목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병화도 관찰사 현석규가 사조하였다. 사조는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이다.
성전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1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김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전지를 보건대 이조, 예조, 병조의 세 조에서 문무를 교대하여 등용하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니 대전은 실로 나라를 다스린 떳떳한 전장이므로 가볍게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례로서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1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대전 가운데 해유의 주황에 관리가 제대할 때는 맡았던 물건에 휴흠이 없는 자에게 해유를 준다 하고 주하기를 자기가 친히 줄 수 없는 사람은 맡은 일에 봉사하는 행수나 동임관이 외방이면 관찰사가 보낸 이웃고을의 수령이 전수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 수령이 교대할 때면 인정에 끌려서 즉시 지정된 곳집과 지정된 창고의 수령을 대조해 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다가 다음번 관리가 나이 출납하여 휴험이 있게 되면 혹은 처음부터 두량하지 않고 전해받았다고 하고 혹은 창고 안에서 휴험되었다고 하고 혹은 민간에 흩어져 있다고 하면서 요형이 경감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군수가 나날이 줄어드니 심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근대 검으로는 신구가 교대할 때 바울음직이 법에 따라 수령을 대조해 보아 신구간이 다 함께 서명하고 세 벌을 작성하여 한 벌은 본관에서 한 벌은 본도에 그리고 한 벌은 본조에 보관하도록 하여 후고에 빈거하가 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휴흠은 없어졌거나 모자랍니다. 행수는 동렬 중에 수습관원이다. 이 출납은 관가의 전국을 수령이나 그 담당자가 임의대로 출납하는 것이다. 두량은 되나 말로 곡식을 되어서 셈하는 것이다. 성전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11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이제 평안도에서 수회한 유이인들의 가사와 재산을 몰려 돌려주고 추수 때를 기한하여 진율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12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김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정성년, 한치량, 이회 등의 직사를 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조의 관리들을 공문하도록 청하였으나 아직도 윤호를 얻지 못하여 결망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천하의 일은 처음에는 미미한 일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나라를 가진 사람은 미미한 일에 조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정승년 등의 벼슬을 올려준 일을 가지고 선례의 근거가 있고 일의 대강이 지극히 미미하여 거론할 것이 못 된다고 하시니 신등이 억척해 보건대 대단히 옳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대개 전조를 맡은 사람이 남에게 관직을 제수할 때는 비단 그 법리에 해당 여부를 상고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름지게 그 인물의 현명하고 어리석음과 그 역임의 오래되고 짧음을 살펴서 이 사람은 벼슬을 올려주만 한가, 이 사람은 같은 위계에서 옮기거나 또는 비준해 내보낼 만한가에 대해서 조정의 공론이 흡족하게 모두가 알맞다고 한 뒤에라야 그의 사람을 쓰는 법을 이루었다고 할 만합니다. 지금 정승년 등은 기록할 만한 공도 없고 일컬을 만한 덕도 없는데 갑자기 우직에 올라왔으니 그 행적을 본다면 비록 지극히 미미한 것 같지만 그 조짐을 생각해 본다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큽니다. 더구나 한치량은 청리이니 신등은 나라 사람들이 장차 전하께서 한치량에게 사정을 둔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예단을 돌이켜서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 데는 마땅히 현부를 논하여야 할 것이지 어찌 직지를 높고 낮음에 구애했어야 되겠는가 하였다. 지평 안선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한 가지 제의에도 취할 만한 것이 없으면서 외람되게 우직을 받았으니 이것이 신등이 감히 아뢰는 까닭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치량의 직을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평호 오지
우진, 비주, 태수, 원펀구, 축전주, 종상, 군지수, 시향, 대마주, 태수,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주시로 94군 성종 9년 7월 13일 MCN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유 등이 차자를 올려 정성령, 이회 등의 승직이 옳지 못한 일임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또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생각하건대 이조, 예조, 병조, 삼조에서 공훈을 참고하여 출적할 때 옛 예문을 상고해서 승려와 무비를 다 거기에서 맞게 하고 낭리의 선출도 다른 조보다 더 중하게 하여 조종조로부터 다음 문신으로서 임명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한 무신으로서 문무의 자격이 겸비된 사람을 얻어서 제수한다 하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 이 법이 한번 나오게 되면 오히려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이것을 방자해서 예로 삼아 연구로서 청탁을 하게 될 것이니 그 패단이 반드시 이루 말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 예전의 전장대로 하시어 삼가서 가볍게 바꾸지 마소서 했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문무를 병용하는 것은 장구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무신이라고 하지 육주를 감당할 만한 재주 있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런데 전조에서는 구례에 구애되어 그들로 하여금 늙어 죽을 때까지 서반에만 있게 하니 그것이 사람을 쓰는데 또한 막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교슬과 검주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교슬은 비파나 검은고의 기둥을 아귀로 붙여 놓으면 음주를 바꾸지 못하므로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하듯이 고지식하여 조금도 변동성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검주는 옛날에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다가 잘못하여 칼이 물속에 빠지다 그 배전에 표를 하였다가 배가 나루에 닿은 뒤에 표를 해놓은 배점 밑의 물속에 다시 들어가 칼을 찾았더라는 고사로서 미련해서 사물에 구애되어 시세에 어둡고 병통이 없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각주 구검과 같은 뜻이다. 각주 구검이 준 말이다. 성경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3일 MCN 세 번째 기사. 형제의 전지하기를 대전 안에 사민으로서 도망한 자는 그 처자를 잔역의 노비로 소속시키고 사로잡거든 참한다고 하였으니 나는 호생하는 마음으로서 참아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고 고쳐서 3번 범한 뒤에 자명에 처하도록 하여 계과 천선할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요즘 평안도에 사변하여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이어서 유망한다 하니 이는 반드시 법이 가벼운 소치이다. 만일 범한 형벌로서 이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배단을 장차 막기 어렵게 될 것이니 이제부터는 사민의 도망자들은 한결같이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허접한 호수가 전가 사변된 것을 알면서도 이웃과 권농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죄서 유의율로서 논하고 유망자가 5명 이상이 되면 수령을 파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권농은 지방의 방이나 면에 딸려서 농사를 장려하는 유사이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3일 MCN 네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에게 내구마 한 필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3일 MCN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교지를 받으러 흉년에 대비한 사목을 기록해서 아래고 이날 쓸데없는 비용을 들어서 줄이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헌부에서 이조, 예조, 병조의 3조를 문무를 교대로 임명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한 말에 대하여 경 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손순효, 오부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신등도 처음에는 좋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문무를 병용하는 것이 비록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 대전의 법이 이미 저와 같이 되어 있으니 이제 이 법을 세우는 것도 혹 무방하다 하더라도 그 만류의 패단이 장차 전도로 하여금 관인을 사정에 맡겨 서용해 마땅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조에서는 문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려서 제수하니 더욱 무인에게 알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간의 뜻은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자는 것이니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주하승지 박숙진 좌부승지 김승경은 아래기를 전날 신등이 대정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전제를 받들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병조의 당상관과 당하관 및 이조의 당상관이라 같으면 무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예조의 당상관과 당하관 및 이조의 당하관이라면 무인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것이 못됩니다. 하고 우승지 홍기달 홍구승지 김계창은 아래기를 대제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할 때는 반드시 시행하기를 기약하는데 비록 이 법을 세웠다 하더라도 만일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면 법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 법을 세워서 비록 오늘날에는 무방하다 하더라도 뒤에 혹 폐단을 낳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더구나 이미 훗날 폐단을 낳게 될 줄을 알면서 억지로 이것을 세우겠습니까? 만일 부득이한 일이라면 3조에서 문무를 교대로 임명하라고 범칭하지 말고 아무조에는 문무를 겸용하고 아무조에는 문신을 전용하라고 제정해 주신다면 사람을 쓰는데 근거가 있게 되고 전도에서 주의하며 남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여러 성지가 다 함께 말하기를 이 말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3조는 문신 중에서 아직도 선택하여 기용하는데 하물며 무신을 쓰겠는가? 다행히 맡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쓸 것이지만 어찌 법에 구애되어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억지로 임용하겠는가 하였다. 성준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4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증경정승 의정부 6조 대간 등에게 명하여 이 원좌라는 자가 상언한 일과 일에 관계된 사람을 국문하는 일 등 현상 등의 일을 의논해서 아뢰게 하고 전교하기를 이 계산이 늘 강림행의 집을 드나들므로 그의 자녀 수와 나이와 생사를 모르는 것이 없을 터인데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형신하여 공정하게 믿을만하다면 놓아보내고 이나에 현상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4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외근부의 사례기를 이문이 유자강의 모반한 일을 억척으로 짐작하여 계달한 줄은 유리장 100대 유 삼천리에 고신을 모두 추털하고 역 3년을 더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4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이조판서 강희명이 상서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사직하는 글을 올렸는데 전교하기를 지금 너의 청을 들어준다면 나도 또한 그 사람이 술책 속에 말려드는 것이 되니 사퇴하지 말라. 내가 마땅히 끝까지 추궁하여 잡아서 통쾌하게 징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명을 받고 견디며 참고서 직사에 나가고 있는 것은 간인이 잡힌 뒤에는 신이 그 사람과 함께 법사에 나가서 낱낱이 변명하여 질정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그 형편을 보니 기다리기를 기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세 후에 누가 신의 옳고 그름을 알겠습니까? 신이 감히 비방받을 만을 받은 말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 스스로 밝히겠습니다. 근래 대신들이 한번 탄핵을 잃게 되면 서로 다투어 변명을 하는데 신은 이런 풍조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나 신이 대간에게 탄핵을 입은 것도 아니며 사람들과 더불어 쟁변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악명을 입어서 끝내 스스로 밝히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감히 이와 같이 모독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기관이므로 조금이라도 비방을 입게 되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하물며 신의 성품이 본래 어리석어 이같이 비방을 만나게 되니 마음이 어지러워 일에 임하였어도 착오의 실수가 없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신의 직책을 사면하여 여생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도록 청합니다. 하였는데 그 상소에 이르기를 신이 일찍이 문중자가 말한 것을 보건대 비방을 거치게 하는 데에는 변명하지 않은 것만이 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남들이 믿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니 구설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도리어 나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직불이가 주옹의 금을 훔쳤다는 혐의를 변명하지 않았는데 마침내 크게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불이가 그 금을 보상해 주었을 때 사람들이 빌시 금을 훔친 것을 지목하여 의심하지 아니하였으나 태연하게 처신하면서 나쁜 평판을 감수하기를 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의심받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변명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반드시 생각하기를
사람의 말이 비록 한때 현혹되었더라도 옳고 그름은 영원히 어둡지 아니하여 진실로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다행이고 비록 그것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는 나의 불행이니 또한 누구를 허물하랴. 믿을 수 있는 것은 천리의 발음과 인심의 공변됨과 신명의 고등뿐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뒤 동사에서 금을 되찾게 되었을 때 주홍이 자기의 불민함을 깊이 사과하기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그의 큰 도량에 감복하여 대인군자로서 이름이 만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의심치 아니하였으니 이른바 비방을 받는 데는 변명하지 않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함은 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오늘날 만난 비방은 다 조정의 정치를 탕란하는 일이니 직불이가 금을 훔쳤다고 한 일에 비하면 그 해가 더욱 심함으로 의리상 변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방하는 글을 받은 이래로 성상의 노여움이 진동하셔서 기어이 투수한 자를 찾아내려고 중회에 구하여 남김없이 수색하시고 또 부드러운 교지를 내리시어 소신을 위로해 주시고 그대로 관직에 있게 하셔서 성감이 밝게 비치시어 미세한 데까지 밝혀지지 않은 데가 없으니 어찌 신이 스스로 변명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비방하는 말을 지어낸 사람은 흉교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어찌 익명의 글로서 저를 죄주고 저를 배척하지 못할 줄을 몰랐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그 뜻이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죄가를 주워 모아가지고 나직하여 비방을 만들어 몰래 권례에 던지면 상상께서 반드시 거두어 보시고 일이 대신에게 관계되어 유중부라할 것이므로 비록 드러나게 해를 받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느 정도 중앙의 신하들이 성조 위에서 완전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상께서 신에게 원수되는 집이 있는가 또 흉한 죄가 있는가 가도가 또한 부정한가 의심하셔서 원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하시게 함으로써 분개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의 악명을 사방에 유포해서 사람들의 청문을 더럽히게 하고 청사의 오점을 남기게 하여 만세의 오명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행하게도 성상의 일울과 같이 밝으심에 힘입어 관계가 실행되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다만 소신의 은행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 만세의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간사한 사람의 계략이 그 중의 두 가지는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의 한 가지는 실행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비방하는 말이 유포되어 외방에까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니 어찌 능히 집집마다 일러주며 가구마다 깨우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길거리의 평론가 한간의 무리가 반드시 죄를 신 자신에게 돌리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관계가 실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이미 상대의 완전한 인물이 못되므로 한을 품고 종신할 뿐입니다. 다만 죄가를 거짓으로 꾸며서 대신들을 몰래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를 주살로 권례까지 던져서 신료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발을 움츠리고 숨을 죽이게 하며 간령한 자가 술책을 가지고 간사한 것을 행하게 되니 결코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구포하기를 심히 급하게 하니 마땅히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잡혀 나와서 드러나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비방하는 자가 미말 하류가 아니라면 생긴 모습을 똑똑히 아는 사람이 들어있더라 하더라도 누가 즐겨 대단히 교활한 사람과 원수를 맺어 멸문의 화를 스스로 취하려 하겠습니까? 사람이 미칭하기가 아닌 바에야 결코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이 견디며 참고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하늘이 대간을 싫어하여 정적을 나타내게 드러내기를 기다린 뒤에 신이 비방자들과 더불어 함께 법정에 나아가서 하나하나 변론하고 질정할 것을 바랐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비방자들이 오래 천벌을 피하여 끝내 반드시 그렇게 될지를 알 수 없게 된다면 만세의 뒤에는 누가 능히 신을 위하여 변명할 것입니까? 그러나 신이 감히 비방의 말을 가지고 하나하나 스스로 밝히려 하는 것이니 신에게 만일 죄가 있다면 말이 비록 비방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죄가 없다면 명교를 내리시어 사방으로 하여금 참소를 물리치는 성상의 현명함과 비방을 만난 소신의 억울함을 석연하게 알도록 하신다면
그의 간웅으로 하여금 투서의 무익함과 성명을 속일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이 감히 자해하여서가 아니라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허물이 있는 사람은 청반을 모독하고 앉을 수 없고 회방을 입은 뒤에는 그대로 중대한 권한을 잡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건대 신의 중임을 해직시켜서 한지에 두어 주시고 곡진이 특별히 곡진하게 수행하시는 인덕을 이루어 주신다면 다행에 마지 않겠습니다. 비방자는 원자가 신의 집에 기탁하고 있는 것을 잘못이라 하고 또 신의 자식들이 갑자기 많이 죽은 것을 가리켜 재앙이라고 하며 또 주가에 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낭비를 하면서 귀한 손님들의 접대와 부조라고 핑계대어 말한다고 하고 포백과 재물이 내 첩과 자녀들의 집에 구름같이 쌓여 있다고 하고 신이 총명을 받음이 이러하니 반드시 그 소임에 오래 있을 것이라므로 벼슬이 만족하지 못한 자와 계월이 차지 않은 자들이 또한 모두 미리 뇌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원작에서 지난해 11월 27일에 갑자기 신의 집으로 옮겨 오셨는데 그때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10여 대신의 집을 들어 아뢰었으나 성상께서 신의 집 자식이 사망한 일과 재앙이 있고 없음을 묻지 아니하시고 또한 급속하게 오도록 하셨습니다. 상상께서 이미 묻지 아니하셨는데 신이 먼저 그것을 아랜다면 이는 꺼려서 거절하는 혐의가 있게 되겠으니 죄가 또한 가볍지 아니하겠고 도리어 더구나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누가 영락의 가환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흉으로 삼아 먼저 스스로 깨달은다는 것은 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원작께서 처음 신의 집에 오셨을 때 몸이 좀 편찮으셔서 신의 늙은 아내와 더불어 밤낮으로 안아 모시면서 몸둘 바를 모르고 다만 황천 상제와 종묘 사직의 영령이 묵묵히 도우실 것을 바라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금년 정월 이후로 기분이 스스로 안정되시어 날로 충실하고 튼튼해지므로 신은 날마다 국본을 보호하기에 능히 끝까지 잘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또한 유독 무슨 마음으로 이로 인해 이익을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신의 집은 본래 가난하여 원자의 시종 여러 사람들에게 줄 만한 재물이 없습니다. 가령 있다 하더라도 성상의 교제가 엄중하여 한 가지씩 끌만한 미미한 것이라도 또한 반드시 계달할 것인데 어떻게 낭비를 하겠으며 사람들이 뇌물을 줄 것을 모아서 상상의 교지를 어기겠습니까? 신의 못생긴 첩 두 사람은 다 신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 도성 아래에 따로 집을 가진 자가 없는데 뇌물이 어디에서 오며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더구나 원작께서는 공진받은 물품이 본래 있어 그것을 쓰고도 남음이 있고 시종하는 여러 사람도 아래로 천소자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 반찬이고 밥이고의 물품이 있어 또한 쓰고도 남음이 있는데 신이 또한 무슨 마음으로 사람들로부터 널리 청해서 그로 인하여 이익을 삼겠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간사한 마음으로서 남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비방자가 말하기를 유효장의 아들 유인호는 성품이 본래 용렬하여 맡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몇 달이 되지도 않은 사이에 발탁하여 언관으로 앉혔다고 하고 또 김봉을 마음에 벼슬을 시키고자 하여 제 마음대로 법을 세워 생원이나 진사는 보고 없이 서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김봉을 제수하여 참봉으로 삼았다가 상피 때문에 직무를 바꿀 때 제 마음대로 능참봉을 시켰다고도 하며 정성근은 종제한 뒤에 도목정사 때마다 후보자에 들게 하여 전적 패스를 제수하였는데 이 모두가 신의 첩의 연구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유인호는 신과는 같은 마을에 살아서 젊어서부터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문과에 셋째로 합격되어 감찰에 제수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정원의 자리에 고론이 있으며 준례로 마땅히 주의를 하되 갑과 나 을과의 이름이 든 사람은 내력을 불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국법입니다. 신이 어찌 사사로이 거용한 것이겠습니까? 또 김봉이 참봉을 제수받은 것은 정유년 7월 24일로 박숙진의 보고로서 후보자에 들어 생원 진사를 제수받은 것이니 보고 천룡의 법대로 제수되었고 그해 8월 14일에 판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김봉을 위해서 법을 세운 것이겠습니까? 대제 선비들이 벼슬에 들어올 때 초임으로 외직이 되고는 외직을 경유해서 내직으로 들어오므로 내직으로서 외직을 볼 때는 비교해서
한 등급씩 낮춰 봅니다. 신이 만일 김봉을 돕고 싶다면 상피로 관직이 바꾸게 되었을 때 반드시 서울 안에 좋은 관직을 가려서 줄 것이지 어찌 능참봉을 주었겠습니까? 정승권은 일찍이 사평으로 있을 때 번극한 일을 평정하에 다스린 것으로 소문났는데 부상을 당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예법에 맞게 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서울에 들어오지 아니하여 사림들이 다 그의 효를 칭찬하였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가렸을 때 마땅히 그의 덕행과 마음가짐이 취할 만한 사람을 먼저 써야 할 것이니 어찌 달리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문신 가운데 거상을 마친 사람과 파직이나 산직되어 제수해야 할 사람을 치부하게 하여서 도목장사 때마다 주의하도록 하였는데 서용이 거의 다 되어 정승근이 오랫동안 알맞은 자리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신의 직책으로 전조의 주위를 맡은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에 비록 가까운 친척이나 이나라 하더라도 진실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무사히 오리지 못하는데 더구나 미비한 첩 때문에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겠습니까? 또 신의 첩은 사직 김귀년에게 시집간 김유효장의 계집종의 소생으로서 법에 따라 속시나 양인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유효장이 신에게 정려해 준 것도 없거니와 신 또한 유효장의 덕을 본 사실이 없는데 어지감히 이로써 한 가문에 천발을 하겠습니까? 신은 마음이 실로 아픕니다. 비방자가 말하기를 내 자식 제조 이 예가 영한 감사가 되자 즉각 사촌 아후 심한을 동망으로 하여 제조를 벼슬을 빼앗아 주었다. 제조가 비록 실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사를 많이 거느리게 되므로 넉넉히 그로써 생업을 영위할 수 있어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비록 산망의 경우일지라도 사사람을 행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동망을 하였으니 그 방장 마음이 이와 같다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이 이조에서 참 의로서 판서에 이르기까지 십수년을 근무해 왔기에 제주를 주의하는 격식을 자세히 알거니와 전부터 원래 산망에 상피의 법이 없어 이조의 당상관도 또한 스스로 주의하여 오는 날까지도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한이 내 자식 판사가 되었을 때 본사 사람들이 다 그의 청렴함과 근신함에 신복하여 내 자식 안에 여러 가지 일에 잘 정리하고 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신의 집이 내 자식 곁에 있어 내 자식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칭찬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니 그가 쓸만한 사람임을 알겠는데 왜곡하여 혐의를 끌어대는 것은 신의 생각에 당치도 아니합니다. 심한은 또한 문벌과 지위가 재상인데 어찌 구사 몇 사람을 가져야만 생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비방자가 말하기를 곽순종은 콩과 보리도 분별도 하지 못한 어리석은 무인인데 이에 큰 고의 수령을 제수하였으니 임금을 속이는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곽순종은 신에게 있어 조금의 교훈이나 지면이 없습니다. 다만 신이 병조에 있을 때 그가 사예에 능하기 때문에 성명을 대략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의 사람됨을 들었을 뿐입니다. 곽순종이 일찍이 습독관으로서 개울이 차고 병으로 인하여 갈려가고 말았는데 통고에 있는 습독의 벼슬을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 상언할 때 신이 급히 구해 사용함은 적당치 못하다고 대답해 아뢰었습니다. 상상께서 물으시기를 곽순종이 무죄가 뛰어날 쓸만한 사람이면 날도 알고 있으니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신이 대답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로서 예사로 의당 그렇게 한 것이고 승상께서 만일 허용하신다면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 그대로 우선 소용함으로써 판화하셨습니다. 안압군수를 주의할 때에 있어서 서반의 상과에 의해 행직의 산품으로 망을 갖추어 낙점을 받은 것이니 신이 거기에 사정을 둔 것이었습니까? 이제 그 관직에 있어 죄로서 맨 앞머리로 소문나 있으니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비방자가 말하기를 김화는 지난 경진년 무과에 오른 사람으로서 특별히 간교하고 무지한 자인데 홍산 현감에서 사위로 뛰어올려 제수되었고 그 밖의 십상인자를 평천하거나 좌천하거나 서반으로 보내거나 하면서 김화를 높은 품지로 뛰어올려 제수하고자 하여 교묘한 말로 꾸며서 개청하였다. 또한 하숙사는 장원을 한 쓸모없는 인재로서 김화는 훈유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숙사는 서용하도록 판화되었는데도 해가 지나도록 서용치 아니하고
김하는 반년 사이에 시직과 산직을 물러나고 두 번이나 올려서 사품 대간을 삼았으니 김화와 하숙사는 다같이 진산 사람으로서 김하는 진산의 거부이고 하숙사는 민간의 가난한 서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김하가 홍산현감에서 갈린 일은 신의 등내에 있지 않았고 김화가 홍산현감으로서 상의원 판관이 되어 오고 신이 그 뒤에 판서가 되었을 때 권자선이 회령 판관으로서 장례원 사의가 되었는데 본원에서 청송에 관한 사물을 아뢰면서 한관을 바꾸어 보내도록 개청하여 그때 김화와 권자선이 서로 바꾸고 가게 된 것이고 사정을 써서 띄어 올려 제수된 것이 아닙니다. 또 신이 전에 군기시 제주가 되어 쓸 때 김하가 본시의 관원으로 있었는데 이를 집행함에 삼가서 성실하였으며 또 노장이 있어 신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도 이 벼슬에 들어오면 반드시 공장 등을 번거롭게 하는데 오직 김하는 쇠붙이 한 조각이라도 번거롭게 하지를 않는다 하기에 신이 듣고서 마음에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이로부터 외방에 나가서 홍산현감이 되었는데 부역이 아주 균평하고 강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토호와 거실이 그의 청렴하고 근엄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원은 한낱 미미한 선비로서 뛰어나게도 위세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니 중심에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인재를 구하는 데에는 마땅히 지행이 높은 사람을 쓸 따름입니다. 황해도서로 물망에 올랐던 것은 그의 강개함을 취했을 따름이고 다른 것은 없었는데 정사로서 파직되었습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있을 때 쓰는 것이 좋겠다고 명하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 하만 군스에 주의한 것은 홍산을 다스린 사람으로서 하만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뿐이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숙산이 비록 외직 서용 윤호가 있었지만 그는 신과 더불어 동양인데 그가 술을 과음하여 병을 얻어 관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들었었고 얼마 안 되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버리고 저 사람을 쓴 것은 실로 국가를 위해서 인재를 구한 것이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이 듣기에 김화는 상주의 일개 가난한 선비라고 하는데 진산의 거부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신을 욕보이고자 한 것으로 간사하기 또한 그지 없습니다. 비방자가 말하기를 최한정이 지난해 12월 20일에 친상을 당하자 21일, 22일에 들어와 아뢰지 못하자 신이 최한정으로 하여금 녹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였는데 만일 동관의 순박함을 위하여 군상의 장록을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은혜로 삼아 관계된 사람을 진퇴시키는 것은 지시로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 사실인즉 사촌인 조지주가 목사로 실제 벼슬을 하고 있는데 12월 28일이 사만이므로 조지주의 사만을 기다리라고 최한정을 채직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조를 차례차례로 의망해낼 때의 형조의 빈자리에 조지주를 넣으면서 찬사를 왜곡되게 써가지고 개달하였는데 조지주는 동반의 삼사품에 벼슬을 지낸 바가 없다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12월 21일 정청에서 최한정이 상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진위를 탐문하게 하였는데 최한정이 상을 당한 것은 정월 초 7일이므로 수록할 때와의 사이가 모두 17일이 됩니다. 본전은 송사를 다스리는 관사가 아니고 당생은 꼭 완전하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한정이 응당받을 녹이기에 최한정을 몸으로 두었다가 그에게 준 것으로 다만 동료로서의 의리를 위해서였지 감히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조지주의 사만이 마침 28일인 것을 비방자가 끌어댄 것입니다. 이 일의 대체로 본다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조 참이 자리에 비게 되자 마땅히 6조 참의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주의하여야 하겠기에 임사홍이 예조에서 2조로 옮겨 제수된 것은 곧 필연적으로 문신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쓴 것이며 이맹현이 형조에서 예조로 옮겨 제수된 것은 곧 문무 당상관을 통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주, 이원효, 정침 등을 아울러 추천해서 낙점을 받았는데 신이 아무리 무상할지라도 어떻게 임사홍 2조로 옮기게 되고 이명현이 예조 참의로 옮기게 되어 형조 참의의 자리가 비게 있게 될 줄을 미리 알고서 최한정을 머물러 두고 채직하지 않고서 조지주의 사만될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비록 점을 치기로
곽박과 같다 해도 능히 미리 알고서 조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름 아래에다가 찬사를 왜곡되게 써가지고 주의하는 것은 경례에 없는 일입니다. 신이 아무리 무상하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감히 격식에 어긋나는 일을 만들어서 성감을 속이겠습니까? 조지주가 비록 신의 인척이지만은 일찍이 더불어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됨을 알게 된 적이 없었다가 신이 지난해 추등 강무 때 지응사가 되고 조지주가 도차사원이 되어 며칠 함께 일을 하였는데 일을 처리하는 재능이 많이 있고 관리로서의 재능이 우수하였습니다. 또 신이 먼저 조지주를 청간 것이 아니고 임망할 때 좌중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기에 신은 그가 관리로서의 재능이 있음을 알고 즐겨 임망하기를 허락하였으니 형적은 비록 혐의가 될 것 같으나 실상은 신의 허물이 아닙니다. 또 당선관은 내력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목사로서의 참의에 들어간 사람이 많은데 어찌 유독 조지주에게만 혐의를 두겠습니까? 전자에 대간이 그를 탄핵해서 신이 역시 혐의를 받았습니다만 비방자가 또다시 무리에 의심나는 일을 그러다가 신이 사정을 썼다고 배척을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비방자가 말하기를 신종흡은 연소하여 경력이 없는 자인데 신이 혼가를 비염하지 않는다고 하여 첨한성 서윤이라는 경조일을 결단하는 관직을 주었으니 서윤은 낭청의 장인데 젖비리 나나는 연소한 아이에게 함부로 주었다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은 비록 상피를 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찌 스스로 끓이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관직을 주었겠습니까? 지난해 8월에 신씨가 종제가 되자 아들과 손자가 모두 이제 서용되었는데 그때 도목정 사이에 신정이 참판이 되고 신준이 승지가 되었으며 마침 서윤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신종흡이 전 첨정으로서 산망을 갖춰 수점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그 사이에 사정을 섞였습니까? 신종흡은 비록 나이는 젊다 하더라도 일찍부터 가훈을 이어받았고 제학이 넉넉한 벼슬이 사품인데 성상께서 사용하도록 명하시었으면 무슨 벼슬에 앉혀야 좋겠는가를 아셨던 것입니다.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비방자가 말하기를 각도의 감사와 수령과는 문물을 교체하는 법이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 이제 영한 감사는 무인으로서 외람되게 감사가 되었는데 그 도가 무식하고 황망해서 이를 맡기기에 부적당한 자임으로 진실로 합당치 못한 데다가 더구나 이제 감사와 도사가 모두 문신이 아니면 법으로 마땅히 채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사촌 아우의 아들이기 때문에 채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이 덧건데 감사와 도사는 문무관을 교체하는 법은 양후가 충청도의 관찰서로 있을 때부터 비롯된 것이지 정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전이나 속록에 모두 실려 있지 아니하니 대전에 이미 없는데 어느 법을 근거해서 개최하기로 개청하겠습니까? 노공석은 멀리 부모를 떠나 전력에서 밤낮으로 분주하므로 서울로 돌아오고 싶어 함이 진시로 그 본정일 것입니다. 만일 노공석에게 사정을 두었다면 마땅히 이 때문에 개청하여 경직을 보냈을 것인데 과연 사촌의 아들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서 채직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신의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방자가 말하기를 박숫달 이세광 등의 무리가 비록 당상관을 이동시킬 수 없지만은 자기네들끼리 그리낌없이 주망하여 정랑조랑에 며칠 안에 직지를 뛰어 올려받았다. 비록 대성은 6조의 계만은 논하지 않으나 어찌 유독 2조 난감원을 가리키겠는가? 그리고 다른 조의 낭청에서는 이와 같이 뛰어 올려 옮긴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것은 또한 박숙달 등을 아껴서가 아니고 강희명이 항상 방향 무인하여 좌우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해서 가정교사와 불법을 자행하였는데 박숙달 등의 고견이 좋음을 끄려 주의하러 생각하다가 그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언관에 두어 보장하는 듯이 한 것이다. 사관원에서 유인호가 정언이 되고 종제 노사신의 처남 경준이 사관이 되어 있으니 사무에서 박숙달 이세광 등으로 하여금 성원하게 한다면 좌중에서 누가 나쁜 의견을 내어 그의 간삼을 지적하겠는가? 또 설록 말을 한다 해도 저 사람들이 즉시 달려와서 고할 것이고 만일 스스로 깨닫고 먼저 아랜다면 지난날 이삼로 김서영 조효리 조직원 신필 등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승은 육조 난관과 예문관 및 계월이 차지하는 사람을 통용합니다. 전자의 대승을 주의하던 날 성상께서 묻기를
주위한 사람을 다 내가 모르겠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인재로서 재행 있고 관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육조난관과 예문관으로 들어갔는데 예문관은 계달한 뒤에 쓰고 육조난관은 정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널리 구해서 주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승상께서 전지를 내려 이르시기를 대승에서 전주할 때에는 육조난관과 예문관의 구애하지 말고 관계하여 이를 말할 만한 사람을 쓰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평에는 김은 간거요 이세광을 주의하여 이세광이 수점하고 장령에는 박숙달 추의 응현 안호를 주의하여 박숙달이 수점되었습니다. 본조 낭천이 비록 연달아 나가서 대승이 되었지만 신이 동망한 것이 아니고 간간히 육조낭천과 타관을 주의하여 성상의 낙점을 받은 것이 이러한데 신이 어찌 그 사이에 마음을 썼겠습니까? 비방자가 말하기를 난관을 대승에 주의한 것은 성운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상께서 신이 마음대로 한다고 의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들 몇 사람은 다 나이 젊고 기계가 예리하여 바야흐로 명분과 절개로서 스스로의 긍지를 가진 자들인데 노신에게서 무슨 득을 보겠다고 몸을 구부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간의 의논을 누설하겠습니까? 또 경주는 신과 평소에 교제도 없는데 어찌 사촌 내부의 사촌형이 된다고 두둔해 줄 것이겠습니까? 정치를 집행하는 사람이 만일 친족의 친적을 비염하여 추천이나 소용을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 고군 약식으로 일가부치가 없는 사람을 얻어서 대관을 삼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임무를 전주하는 것은 원래 노신과 같이 망매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반드시 사람마다 그 제기를 알아가지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이 추천으로 인해 쓰기도 하고 혹은 평소부터의 일은 바로 쓰기도 하며 혹 회합이나 만나봤을 때 소행으로 인하여 쓰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 현부를 알아서 쓸 사람을 구하기만 한다면 한 차례의 정사 안에 두세 사람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른바 대성, 육조, 낭청 결성하는 관리이고 그 밖에 자질구레한 그 용에는 차오가 없을 수 없으니 정사를 끝마친 뒤에 제서를 살펴 조사해 보아서 만일 착오가 있으면 곧 개청하여 개정할 것인데 어찌 대관에서 누설된 뒤에야 하겠습니까? 이 삼노가 아직 해유를 내지 못하였고 김서영이 범을 잡다가 사람을 다쳤으며 주효래가 상중에 과거에 나아갔고 조직원이 아버이를 병이라고 칭탁하여 정사하였으며 신필이 아직도 경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등 이런 것은 신 등의 작은 지혜로는 미처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다가 혹 먼저 개청해서 고치기도 하고 혹은 대간의 탄핵으로 인하여 고치기도 했는데 신을 두고 사욕을 이기지 못해서 망령되게 모독하여 임망시켰다고 배척을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비방자가 말하기를 지난번 도목정과 전동정에 수령의 빈자리가 30여 자리가 이르렀는데 모두 주효례 등 횡출한 자를 시키고 별제들은 복록은 없이 애써 근무하니 조정의 관원들이 애처롭게 여긴다. 그래도 유효장의 형 유효중은 와서 별제로서 겨우 겨울이 차서 갑자기 창평현령을 제수하였으니 가정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도목정과 전동정은 애매하거나 밝히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 명백히 재수한 자가 있으며 횡출한 자가 몇 사람이고 받을 만한 자가 몇 사람인지는 반부를 상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효례는 세조제부터의 오래된 무사로서 지금은 은금 차비로 시위하고 있는데 태안 군수로 재수할 것을 의논할 때 병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병조에서 좋다고 해서 황경인, 양인백과 함께 주의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의 실수를 듣고서 고쳐서 바로 잡았습니다마는 그의 실수한 일이 오래되고 미미하여 드러나지 않은 일이어서 신등이 소급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효중은 창평이 다시 현으로 승격될 때 그 수령으로 의논하였는데 별자들의 계만만 치부를 상고해보니 그 수는 비록 많으나 모두 시가하였고 품질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혹 이분연, 백수희 등 시가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나 다 이미 부사 벼슬을 지낸 사람들이라서 오품으로 굽혀 재수할 수 없고 오직 유효중만은 전혈령으로 별자의 계만이 되었으며 달리 주의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성생 정자수 유효중을 주의하여 유효중이 말망으로 수점하였는데 신이 어찌 사정을 쓴 것이겠습니까?
비방자는 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겉으로는 강직한 것 같으나 교은 명색하며 간교하기 형언할 데가 없으니 젊어서부터 그러하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뱃음을 올려주고 아부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현능한 사람이라도 멀리 배척하여 100가지 계책을 여기에 맞추는데 언제나 뱃슬을 제수할 때 신정 이하의 사람은 반식할 뿐으로 감히 용사의 시비에 말을 내지 못하니 그 누가 논박하겠는가. 본가의 사람이나 말은 내 첩의 처소 및 강기손, 강학손의 집과 그 동복들의 집에 출입을 안 하고 거기에는 거마가 꽉 차 있으며 뇌물이 구름같이 모여 있는데 신이 날마다 여기저기 각처를 돌아다니며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말에 따라 제 뜻대로 하니 권세를 잡아 마음대로 할 일을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신이 외척과 족당의 반거로 하여금 견문이 넓으나 총애만 믿고 욕심을 마음대로 하여 권세가 맹호와 같은 데다가 대승이 또한 삼복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 임금이들 어떻게 알겠는가. 연로한 양승지 같은 이는 비록 확실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으로서 배척하는데 신으로 말하면 임금이 세력을 얻고 간웅할 것을 가까이 하니 비록 명백하게 말할 만한 일이 많아도 부도한 일을 함부로 한마디도 발언하여 주달하지 않고 있다. 양승지가 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방자가 신을 장계함에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무릇 사람이나 동물의 애정과 취사는 각각 끼리끼리 하는 것이어서 소를 가지고 말을 사랑하게 할 수가 없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저희끼리가 아니면 만에 하나 사랑하고자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여자는 아름답고 믿고 할 것 없이 궁궐에 들어가면 질투를 받고 선비는 어질고 어리석고 할 것 없이 조정에 들어가면 시기를 받습니다. 신은 이미 믿음을 얻을 만한 덕이 없고 또 비방을 받을 처지에 있어 오래도록 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마땅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말이라고 부르면 내가 말로서 응하고 나를 소라고 부르면 내가 소로서 응하더라도 내가 실상 소나 말이 아니면 나를 부르는 사람이 망령된 것이니 나에게 무슨 손해가 되랴 하였습니다. 헛된 말을 날조하면 소신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은 실로 바람이나 그 그림자를 잡는 것과 헛된 것이니 일소에 붙일 뿐입니다. 다만 사람들 가운데 승지에 붙고 못 붙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중상하고 배청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감으로 환하게 알고 계신데 신이 어찌 변명하겠습니까? 이제 그 말에 벼슬을 제수할 때 신정이하는 반식할 뿐이고 감히 발언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신정이하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 만일 반식하는 자의 상황을 묻는다면 신정이 어찌 신을 위해 언위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정을 위한 것이 아니니 관청, 행정의 잘못은 한 관청의 관리들이 함께 같이 행명을 받는 것인데 신 한 사람만을 따로 해치고자 하여 말을 반드시 이와 같이 한 것일 것입니다. 또 그 말에 본가의 사람이 말이 내 첩의 처소 및 자식들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각처로 돌아다니며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제 뜻대로 하니 권세를 잡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원자가 지난해 11월 27일에 비로소 신의 집에 오신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9달이 되도록 신이 밖에 나가서 잔 것은 모두 나흘입니다. 한 번은 화약고에 실화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여러 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을 보고서 감히 곧바로 오지를 못하고 종의 집에서 기숙한 것이 이틀이었고 한 번은 춘기, 하기의 시제 때문에 나갔다가 자식의 집에서 잔 것이 이틀이었으며 이 밖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잔 일이 없고 온종일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신이 몸을 쪼갤 수가 없는데 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이들여 뇌물을 받겠습니까? 또 원자에게 시종하는 나인들이 집에 있어 저의 동정을 다 알고 있는데 신이 어찌 자진해서 변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신이 외척과 족당의 반거로 인하여 대성이 신복이어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 임금인들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데 오늘날 언로가 통계되어 사람마다 직언하기에 그리 힘이 없습니다. 신이 간사한 일을 한 것이 진실로 비방자의 말과 같은데도 대관들이 혹시 신을 두려워해서 말을 안 한다면 홍문관의 여러 유생들이 반드시 말할 것이고 홍문관의 유생들이 혹시 신을 두려워하여 말을 안 한다면 종실의 직신이 반드시 말할 것이며 종실의 직신이 말을 안 한다면 동렬에 있는 대부들이 반드시 말할 것인데 하필 속으로는 모국을 품고서 겉으로는 온화한 얼굴을 드러내어 임명사를 권리에 던져 승령과 같은 욕심을 채우고 귀역과 같은 업무를 행할 것입니까? 인신으로 만일 간용한 자가 있으면 비록 권력의 중요한 후설과 같고 직위의 숭고함이 묘단과 같더라도
오히려 합사하고 항장하여 직원으로 일을 배척함도 사양치 않을 것인데 어찌 익명의 투서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간인들이 그 무리를 모아가지고 공무로 한 번의 비방을 작성하여 밖으로는 신을 모함하기 위함이고 안으로는 실상 상감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살피소서 하였다.